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서 대한민국 청춘 남녀 저기 누구를 불문하고 한 번쯤에 그런 위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에서 건진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시 한편으로 우리는 정말 악해지는 것을 참고 그래도 그나마 순수해지자고 노력하면서 나를 지켜온 글이 아닌가. 글 한편이 그거예요. 그 많은 소설책 뭐가 영화 뭐 있어도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지키는 것은 그 한 줄의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옛날부터 그 시인들을 이르기를 쓸데없는 자들, 필요 없는 자들, 없어져야 될 그런 그런 어떤 그런 취급을 받은 게 괜히 사랑 이야기나 하고, 사람들을 감상해나 적게 하고, 이런 걸로 해갖고 이 시인들이 터부시가 되고, 그리고 이 지상을 유지하는 시인들은 원래 뭐 그게 퍼센테이지로 그런 소수였던 거예요, 항상. 필요 없고 쓸데없고 사랑 노름이나 하고 사람을 감성에 적게 하는 그런 필요 없는 시 한 줄이 가장 또 어려운 순간에는 그걸 딛고 일어나더라고. 어떤 막 과학적인 위대한 원리가 아니라 어떤 많이 쌓은 부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데, 선생님 그런 것들,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가 언제부터 시집을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뭐 바꾼다고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캐릭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질 않아요. 실은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뭔가 막 애잔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편안하고 느긋하고 막 이럴 때는 또 안 나와. 바쁘고 쫓기고 막 허둥대고 이런 틈을 비집고, 그러니까 어려울고 힘들수록 시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그런 어떤 뭐 멋진 어떤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한 줄의 어떤 말 같은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남자들이, 유명한 시인들은 많지만 그 남자들이 그 시를 쓸 때는 극적으로 여성화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만은 그런 누구나 그런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속에는 아무리 100% 여자도 없고 100% 남자도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성향들은 조금씩 있을 건데, 시를 쓰는 성향은 약간 금음달 같은, 아니면 좀 이렇게 침잠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올라오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라. 나는 한 구름 아래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내 곁도 그늘이 나무
드세요. 아니, 드셔야죠. 잠깐 지금 밖에 나가서 이게 보니까 골목길에 저 멀리로 이발소 그 마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청색, 홍색, 흰색 돌아가는 게 반짝반짝하면 돌아가더라고요. 낮에 볼 때는 그게 참 보기 흉했는데 또 반짝반짝 돌아가니까 예뻐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또 생각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걸로 올해 사람들이 저거는 이발소다, 우리 목욕탕 김나는 마크 보면 저거는 뭐 목욕탕이다, 온천이다, 아니면 어떤 뭐 기차역이다, 예, 어떤 뭔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마크나 뭐 이런 거 형상으로.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 각자를 무엇으로 내비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잠시 밖에 나가서 저 역시도 그런 어떤 명확한 주제, 타이틀, 아이콘을 못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져라 하는 거는 또 이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 더 길게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묶어보자는 게 취지예요. 갖고 있는 것은 내 갑 속에 든 칼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칼은 빼서 무울에도 잘라야 칼이기 때문에, 갑 속에 든 여러분들 생각이나 그런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걸어가는 족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병만증 친구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그 친구를 다 쟤는 좀 이상해, 왜 그 말도 안 되는 벽을 막 찍어가고 제출하고 뭐 그러니까 너무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공부했던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생각나는 친구가 몇 명 없어요. 뭐 항구를 찍어온 사람, 자, 아버지가 양로원에 가는서부터 뼈가 돼서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쫙 기록한 우리 교수님, 그리고 그 병만 찍던 친구,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만 몇 명 생각나지. 그러니까 그거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거는 걔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걔만의 어떤 색깔이 나한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역으로 나는 누구한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걸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떠올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누구 엄마로서, 아니면 학교 동창으로서, 아니면은 어떤 관계로서 이렇게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걔는 어떤 향수를 좋아하고, 걔는 어떤 신발을 신고, 걔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생각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생각의 끝을 잡아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목욕탕, 영화관, 아니면 어떤 이발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하면 알아보듯이 나의 정체성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내비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몰라서 못했고, 이제 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야, 나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에 대한 것들 또 조금씩 어필하고, 그것들이 첫 번째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안치환에
오늘 이제 두 곡을 들었는데 안치환 선생님이 부른 정우성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을 들어봤고요. 그 정태춘, 박은옥, 그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두 곡을 들어봤는데 두 곡 다 뭐 어차피 시 노래이기 때문에 느낌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북한강에서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 뭐라고 너무 뭐 큰 이름들이 나오니까 내가 뭐 첨언할 필요는 없는데 이때 그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 왜 좋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그냥 남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시가, 이 노래가 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이 시 노래를 좋아하고 있지? 그 까닭이 뭘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나를 붙잡았는지, 그리고 그때 이 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북한강에서 이런 곳 속에 있는 내 모습, 과연 어떤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음악과 또 하나의 몰입하게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선생님, 네. 마스크 벗고 읽으세요. 네. 큰 소리로. 생자, 살아서 시를 쓴다는 거. 공자, 노자, 맹자, 순자, 순자, 장자, 주자, 한비자. 나도 내 이름에 자를 달아본다. 생자, 멋있다. 생기가 된다.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일한 생존자, 이것이 특혜다. 생자에겐 고독이 있다. 그 고독을 갈고 닦아 시를 쓴다. 얼마나 행복한가, 생자. 나는 지금 살아서 시를 쓴다. 2020년 7월 14일 92세 무안에서 생자 이생진 쌤. 네. 이거를 이제 그 공연 우리 만남의 시간이 끝나고 제가 일찍 오셨을 때 사인 하나 해달라고 드렸더니 이제 차분할 때 하시겠다고 갖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모셔다 드렸는데 먼저 좀 숙제를 하셔야 된다고 먼저 들어가셨는데 그때 써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정말 유일한 생존자, 이것이 특혜다. 이미 공자건 맹자건 누구건 다 소용없어. 죽은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생자, 그리고 그 생자가 느낄 수 있는 고독, 그리고 그 고독을 쓰는 거예요. 시가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시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이거 표구를 맡겼어요. 얼마나 또 우리 보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사인하신 시집이 그날 오신 분들은 한 권씩 갈 거예요. 숙소에서 쓰신 거죠? 네, 숙소에서 여기서 메모해달라고 나중에. 네, 이 붓 갖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너머 페이지를 보시면 3, 5페이지 보시면 남은일보 작은도서관 하루하루 시작, 쓰고 죽자 창작반 이생진 시인과의 만남의 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뭐 아는 얼굴들도 많고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진이 선명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즐겁고 단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생진 시인님이 가시면서 너무 좋았다고
몇 차례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어떤 큰 무대보다 이게 가족 같은 만남, 이런 작은 공간에서 서로 호흡했던 이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노래를 하실 분이 아니야. 그날 노래만 해도 서너 곡 했죠. 예, 자청해서 막 하시고 흥이 나셨더라고. 좀 더 계실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정말 만족해 하셨고, 이런 모임들을 계속 이끌어 간다면 또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서울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이생진 시인과의 만남 목고지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언제든지 온다면 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지금 우이도에 가셨는데, 우이도에 그 아줌마가 한 명 있는데 우이동으로 시집 가는 줄 알고 가보니까 우이도였다는. 남편을 서울에서 만났어요. 우이동 이러니까 아, 우이동인가 보다. 그리고 덜컥 시집을 가고 보니까 우이도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집이 세 채 있는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꾸몄대요. 예. 그런 걸 좋아하셨나 봐.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작은 도서관 거기서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예. 유겸이 시인이시죠? 예. 풀 대리라 이생진, 풀 대리라 어머니 구천에 빌어 나 용되어도 나 다시 구천에 빌어 풀 대리라. 흙 가까이 살다 죽음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풀 대리라. 물 가까이 살다 물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풀 대리라. 아버지 날 공부시켜 편한 사람, 높은 사람 되어도 나 다시 공부해서 풀 대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 읽어봤습니다. 일단 사연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1년하고 사연이. 그리고 한 년을 뺀다면 3년을 빼고 싶어요. 네. 아무튼 감히 뭐 이렇게 시인집에 읽고 제 느낌은 그렇다 이거예요. 예. 아, 풀대리라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아마 가장 히트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패러디가 되게 많이 된 시예요. 그리움 바다 성산포. 이게 뭐 저 섬에 가서 한 달만 살자 그리움 없어질 때까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성산포에서는 내가 술을 먹는데 취하는 건 바다가 취했다. 이런 문구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문구들이에요. 예. 세상은 통으로 소주 두 잔이 가장 좋아요. 나도 그것도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한 단면도 멋지죠. 요 시를 목이 아프대. 참. 아니, 안 시키려고 그랬어, 오늘은 내가. 왜냐면은, 진짜 결심했었어. 은희 와도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편하게, 그냥 이따 가고, 뭐,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이생진 시인님 앞에서 낭송했던 그 시 있잖아. 그 사람 재산이,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그 사람 천억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해. 그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언제 생각이 많이 나요? 언제 생각이 많이 나세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는데 시간이 어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때가 있나?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생진 시님의 이게 친필 사인과 함께 이 그림을 그린 날인가 봐요. 굉장히 이거는 이거는 이생진 선생님이 제가 이번에 선생님 시를 가지고 조금 사용해도
되죠? 하고 좀 농담조로 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생진 시인님의 요것도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 그림과 이 성산포일 거 아니에요. 성산포를 그리신 이생진 시인님. 바다 건너 성산포가 있네요. 이름의 바다 건너. 예. 그리고 날짜가 하늘에 별처럼 떠 있네요. 예, 7월 14일. 얼마 안 지났네. 그죠, 오신 날이었어. 그날이잖아.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해갖고 와서 거기다 하던 거예요. 선생님 참 이거 주시는 이거 선생님. 난 이 스토리를 몰랐으니까. 그럼 이거 우리 거네. 이거 우리 거예요. 사인해서 주신 거니까. 예. 그럼 제가 딴 데서 갖고 온 줄 아셨어요? 뭐하러 보다 나 인터넷에 출력해낸 줄 알았어. 예. 딴 데서 사가지고 아무튼 이것도 우리 하나 제가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예. 이거 책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출력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전시할 때 이생진 선생님이 부채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글씨가 똑같더라고. 예. 이생진 선생님 만난 거 좋았죠. 예. 마지막으로 이 시를 누가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뭐 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을게요. 긴 시니까.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다음에 옆에 선생님이 난 떼어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코를 골았다. 그 옆에 선생님이 술에 취한 섬 물을 베고 잔다. 거기 그 다음에 윤수자 선생님이 성산포에서는서부터 천연덕스럽게 바다가 생긴다까지. 그리고 그 옆에 그 야구모자 선생님이 성산포에서는 두 줄. 그리고 여기 앞에 양호 선생님이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보지 못했다 해서부터 바라보고 있는 고립까지. 옮겨가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태수 선생님이 바다는 서부터 하품이 잦았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관장님이 때늦은 밀감나무에서부터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용훈이가 살아서 3번 읽고, 그 옆에 미루샘이 365일 60평생 2줄 읽고, 그 다음에 목이 아프니까 또 기다리는 사랑, 여기만 반복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집중. 자, 녹음하셔도 돼요.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난 떼어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해삼 한 토막에 소주 두 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을 취하지 않고 나만 혼자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술에 취한 성물을 보자.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찬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운 꿈으로 가자.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 없지만 떨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부러진 두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그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는 그 노래를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 온종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자세만이 아름답게 묻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족한 존재 모두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고립. 바다는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돌아간 뒤 바다는 멍하니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빨래가 마르고 빈집에는 하품이 잦았다. 때 늦은 밀감나무엔 윤기가 흐르고 저기 여인과 함께 나타난 버스엔 덜컹덜컹 세월이 흘렀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려고 우리밭에 먹으라고 다시 살아서부터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술을 좋아했던 사람,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섬 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집신 한 짝 모아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게 달라. 365일 두고두고 모아도 성산포 하나 다 보지 못하는 60평생 두고두고 사랑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좀 더 진지하게. 근데 진짜 또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조금 더 애틋하게. 왜 감정을 못 실어? 빨리 실어. 이거 생각해봐. 또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울먹이면서. 또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네 목소리로. 또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제일 낫다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는 뭐 제가 하나 하는데요. 어떤 감정을 두고 이 감정을 가지고 감정은 하나인데 다양한 감정을 볼 수 있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는 기쁨의 사과일 수도 있고 슬픔의 사과일 수도 있고 증오의 사과일 수도 있고 용기의 사과일 수도 있고 전쟁의 사과일 수도 있고 그림의 사과일 수도 있고 과수원 나무에 걸린 사과일 수도 있고 내가 먹은 사과일 수도 있고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노란 사과일 수도 있어요. 그 각각의 사과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믿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 해의 문장을 적으면서도 슬프게 써보고 사과에 대해서 기쁘게 써보고 사과를 찬양해보고 사과를 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감정을 실는 과정이에요. 사물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로의 감정만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전봇대 가다가 뿌디꼈으면은 아픈 그 나쁜 그런 이미지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줌 마려운 사람한테는 전봇대가 또 반가운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듬직하게 옆에서 지켜줬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다양한 감정들에게 기쁨과 슬픔과 놀람과 환희와 감탄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실어주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쓰는 글에 좀 더 보람이 생기죠. 그러니까 조금은 양념과 조미료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결코 이제 많이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지.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참는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난 떼어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 해삼한 토막에 소주 2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혼자 등대 밑에서 홀을 걸었다. 술에 취한 섬, 물을 뱉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전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그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는 그 노래를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인다. 온종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자세만이 아랫목에 눕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족한 존재, 모두 바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리다. 바다는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돌아간 뒤 바다는 멍하니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빨래가 마르고 빈집에는 하품이 잦았다. 때늦은 밀감나무엔 윤기가 흐르고 저기 여인과 함께 나타난 버스엔 덜컹덜컹 세월이 흘렀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술을 좋아했던 사람,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성 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집신 2짝 놓아주었다. 365일 두고 보아도 성산포 하나 다 보지 못한 60평생 두고 사랑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